이 순수한 남자 고장은 정말 상쾌해서 신사 계주도 눈을 즐길 수 있다. 세 마녀의 몸을 보고 남자 주인공은 무신론자이고 신사에 온 것은 단지 시간을 빌어 책을 읽고 뜻밖의 그와 연락한 사람은 마침 집에 없었고 방 안에서 여자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옷을 갈아입는 소리를 들었고 새 여동생의 맨몸이 그를 즐겁게 했다. 곧 상대방은 옷을 입고 미친 듯이 그에게 소금을 뿌렸다. 수치심도 모르는 더러운 물건과 완전히 친해지려고 했다. 옆에 흰 털은 조롱했다. 이 시절에는 코피가 날 정도로 흥분하는 사람이 있었다. 현재 신사에는 딸들이 3명만 있으며 그들의 조부는 내일까지 돌아올 예정이다. 왼쪽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큰 누나의 이름은 샤오엽이며 오른쪽에서 가장 어린 아이는 조희로. 이 남주가 그녀를 친여동생처럼 아끼게 된다. 중간의 여동생은 희나이로. 그녀는 남주에게 주인 행세를 허락하지 않지만 남주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 나중에 샤오엽이 남주의 방 정리를 돕다가 옷장에서 이불을 꺼내는 중에 위에 올려져 있던 작은 물건들이 갑자기 쏟아졌다. 남주가 샤오엽이 다치지 않도록 빠르게 움직여 그를 보호했다. 희나이가 소란을 듣고 달려와 이 광경에 눈을 떴다. 그러나 남주가 공부에 열중할 때 조이는 그 주위를 맴돌았다. 그녀는 남주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길 갈망했지만 남주는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아침에 그 말을 들은 조길은 남주의 능력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소녀는 남주의 가방을 뒤져 청춘 훈련서를 찾기 시작했다. 남주가 이를 저지하려 다가가다 옷에 걸려 넘어졌다. 신하가 소리를 듣고 와서 이 광경을 보고 화를 내며 남주를 때렸다. 이 사소한 사건 때문에 남주는 그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얼굴을 씻고 나서 학문에 몰두하기로 결심했다. 복도 끝에서 빛나는 불빛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 방은 신하의 방이었으며 남주는 그녀가 추위에 걸리진 않을까 염려했다. 그래서 남주는 몰래 조금의 도움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신하가 깨어나 남주가 공격하려 한다고 착각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조야와 조길은 문을 열고 상황을 확인한 후 문을 닫았고 오해가 풀린 후에야 신하가 만든 부적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부적들은 사당을 찾는 이들에게 제공되었고 무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며 신의 축복을 바라는 신도들에게 전달되었다. 남주는 소녀들이 같은 머리띠를 착용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를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기념품이라고 했다. 신사에는 학문이 번창하고 시험이 무사히 통과되길 바라는 신이 계셔서 남주 역시 좋은 결과를 기대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소원을 이뤄주는 은하의 전설이 유행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나서 남주는 이를 어리석다고 여겼다. 그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했으나 희나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남주는 옥수와 기도가 아이들을 현혹한다고 여겼으며 그러한 것들로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고 믿었다.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다가 외국인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희나를 발견하고 그는 즉시 도와주러 갔다. 그 사건 이후 희나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로 결심했고 갑작스런 돌풍에 놀란 새가 날아와 그녀의 머리띠를 채갔다. 세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찾지 못했지만 그들은 신의 인도로 곧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옆에 있던 남주는 더 참지 못하고 반박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소원을 이루는 것은 신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했다. 희나와 남주는 이 일로 또 말다툼을 벌였다. 작은 잎이 중재하려 했지만 결국 희나는 남주를 쫓아내기로 결정했다. 밤에 작은 잎과 소신은 남주를 찾으러 왔지만 그녀는 방에 없었고 책상 위의 사진이 그들의 눈을 끌었다. 원래 남주의 어머니는 그녀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 가족을 잃고 고아원에서 성장한 남주는 신에게 기도했지만 변함없었고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소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 사실은 희나가 문 너머에서 듣게 되었고 그녀는 이에 남주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한편 남주는 나무 위로 올라가 가능성을 탐색했다. 나무를 타고 새 둥지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을 찾았다. 하지만 한참을 찾아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갑자기 신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 신에게 소원을 빌었다. 마침 이 장면을 본 소녀는 오해를 풀고 서로 사과했다. 신하이는 동의했고 남주인공은 계속 신사에 머물렀다. 그때 소녀들과 초키까지 합류했다. 돌아가는 길에 남주인공은 여전히 고민 중이었는데 갑자기 소원을 이뤄줄 별이 나타났다. 관찰 끝에 남주인공은 별의 원리를 발견했다. 소녀들은 남주인공이 너무 무뚝뚝하다고 혀를 찼다. 지금 이 모습이 아름다운 기적 같지 않냐고? 그러자 남주인공은 얼굴이 빨개졌고 부인하지 않았다. 그 순간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고 새 둥지의 리본이 신하이의 머리에 떨어졌다. 세 자매의 할아버지가 돌아온 후 남주인공은 신사에 입적하여 상속자가 되었고 세 자매 중 한 명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남주인공이 신사에 온 첫날 할아버지는 삼촌딸 중 한 명을 골라 아내로 삼고 신사의 재산을 상속받아 평화롭고 무사한 생활을 하라고 요청했다. 원래 목표가 의사였던 남주인공은 제안을 망설였으나 할아버지가 높은 입시 성공률을 자랑하는 학교로의 전학 가능성을 제시하자 마음을 바꿨다. 남주는 잠시 인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결혼 논의가 점점 약해질 거라 예상했다. 그러나 세 자매 또한 갑작스러운 결혼을 부담스러워하였고 한 자매는 남주를 내쫓을 꾀를 생각해냈다. 첫 번째 계획은 요리였다. 한 자매는 남주에게 냉장고 안에 식재료로 요리해보라 요청했으나 식재료가 드물었다. 남주가 완벽한 요리를 내놓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남주가 준비한 음식은 맛과 향, 색깔 모두 뛰어나 세 자매의 칭찬을 받았다. 남주가 공부하려 하자 또 다른 자매가 그에게 다음 임무를 지시했다. 집에는 건조기가 없어서 남주는 세탁한 옷을 바깥에 말려야 했다. 나머지 두 자매는 그 상황이 불편하다고 생각했고 특히 속옷도 있어서 난처해했지만 남주는 당황하지 않고 세탁물이 마르자 깔끔하게 정리해두었다. 이를 본 한 자매는 남주를 내쫓기 위한 결정적 계획으로 그에게 젊은 여성의 방을 청소하게 했다. 그 여성은 예술가여서 방에는 물감과 그림 용구가 널려 있었으나 남주가 청소하고 나니 방이 매우 깨끗해졌다. 그 후 다른 자매들도 남주를 가정에 남겨두기로 설득하였다. 그를 일하게 두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남주는 즉시 작별을 고했다. 왜냐하면 매일 집안일을 하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남주가 정말 떠나는 것을 보고 샤오엽과 차오씨는 갈라졌고 신하는 괜찮다고 언급했지만 이내 그들은 책에 몰두한 남자 주인공을 따라 나섰다. 그가 탄 차에서 내려 음산한 유령집 같은 조용한 곳에 도달했다. 남자 주인공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자 그들은 놀라고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그의 몸에 매달려 있었다. 세 자매가 여기 있는 이유를 묻기도 전에 의사 복장의 핑크머리가 나타나 남자 주인공을 놀랐고 이곳이 어린이 보육기관임을 깨달았다. 무주는 원장이자 의사였고 신하와 대화를 나누었다. 남자 주인공이 조금 부끄러워하며 관찰하다가 무주가 갑자기 입을 막고 친절한 표정을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린 시절 남자 주인공과 같은 기관에서 자란 첫사랑 백일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관 아이들은 가정이 있지만 치료와 육아를 동시에 감당할 수 없어 여기에 보내졌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종이학을 전하기로 결정했다. 희나는 천지학이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여겼고 남자 주인공을 설득해 아이들과 함께 접었다. 그러나 샤오엽과 차오씨는 달랐다. 류번방은 접기에 서툴고 시내가 너무 느려 아이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남주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완벽한 종이학에 모두가 감탄했다. 어린이가 종이학으로 가족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남주는 어린 시절 종이학을 접었으나 어머니마저 잃었다는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나 남주는 지금 아이들에게 이야기한다. 의사가 이 종이학을 보면 더 열심히 치료할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그는 자신이 어릴 적 어머니를 위해 수많은 종이학을 접었기에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의사도 아이들을 생각한다. 남주는 소탈하고 직설적이지만 불안하거나 슬플 때 그는 당신 곁에 있다. 무술은 남주가 부족한 공부 시간 때문이 아닌 사회성 부족이나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낀 이유로 돌아왔음을 안다. 이들의 깊은 우려가 그 증거다. 남주는 작은 일에 굴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 무술이 바빴을 때 그는 일을 나누러 나섰다. 무술의 해명으로 남주의 부담이 커진다. 세 자매에게 일이 생길 때마다 그녀는 행동할 것이지만 모든 책임을 남자 주인공에게 맡기는 것은 게으르게 보인다. 그러므로 협력하여 분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결국 이들은 한 가정인 셈이다. 그러나 세 자매가 가르침을 주기도 전에 남자 주인공은 뒤죽박죽된 상황을 발견했다. 말린 옷은 바닥에 흩어져 있고 방은 제대로 청소되지 않으며 만화책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아침 준비도 오래 걸렸다. 남자 주인공은 그들이 이 지경에 이를 줄 몰랐고 결국 자신이 직접 정리해야만 했다. 노인은 이를 보고 남자 주인공에게 만족감을 느꼈고 그가 진정한 후계자의 기계를 갖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이후로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노인은 남자 주인공과 세 자매가 개별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했다. 남자 주인공은 자신이 언젠가 마녀와 연애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고 아시이의 갑작스러운 진지함과 정장 차림에 놀랐다. 이를 본 할아버지는 둘이 조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라고 장려했고 남자 주인공은 희소식을 기뻐했다. 대화가 끝난 후 조이는 운동복이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옷을 벗었다. 그녀의 조깅을 함께하게 됐다. 달리면서 젊음이 넘치고 아름다움을 느꼈지만 남자 주인공은 여전히 민망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누가 좋은 인연을 찾기 위해 달리기를 하며 소개팅을 하랴. 그는 처음엔 차오이가 세 자매 중 무엇이든 가장 자유분방하게 즐길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상대로였다. 상대방이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는 걸 미처 몰랐으니 조아키는 육상계의 활력을 불어넣는 귀여운 소녀라고 소개했으며 남자 주인공은 중학생 소녀에게 체력에서 밀릴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지만 몇 시간 뒤로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려는 참여주제 조아키가 문을 열어놓고 있어 당황해 무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격한 운동 후였던 남자 주인공은 밤이 돼서야 잠에서 깨었고 조아키가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침 조깅 전 창고에서 러닝화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창고가 너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조아키는 만약 창고에 갇힌다면 어쩌냐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어 문이 닫히고 잠겼습니다. 조아키가 겁에 질린 모습을 본 남자 주인공은 그녀가 테러살포증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아키를 안심시킨 후 창문을 열기 위해 도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새벽이 되어 탈출할 구멍을 만들고 남자 주인공은 천천히 2층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창고문을 열고 조아키를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녀는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이때 작은 입과 신하가 다가왔고 조아키는 순간 장난스럽게 변했습니다. 두 번째 만난 맞선 상대는 신하였다. 처음엔 약간 염려하긴 했지만 그녀가 들어오자 신하가 무척 상냥해 보여 가슴이 설렜다. 그녀는 진실하고 성실하다고까지 평가받았다. 휴대폰을 보던 중 갑자기 풀숲에서 새끼 고양이가 튀어나왔다. 이로 인해 신하의 표정에 변화가 생겼다. 주인공은 그가 고양이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다. 방으로 돌아온 후 주인공은 신하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신하는 주인공을 덮치고 몸을 바치려 했다. 주인공은 황급히 그를 막았지만 신하는 자신은 신사를 위해서라고 말했다. 주인공이 꽃을 따러 갔을 때 코노하와 아사히메가 몰래 와서 주인공에게 신하가 신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가 요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알게 된 후 주인공은 옷을 갈아입고 그녀를 고양이 카페로 데려가 해소하게 도왔다. 주인공은 신하에게 때때로 쉬어야 한다고 조언하며 사명에만 몰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해질 무렵 두 사람은 자리를 떠났고 신하는 코노하와 아사히메에게 선물을 줬다. 물론 주인공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담은 선물을 건넸다. 세 번째 날 맞선 상대는 코노하였고 주인공은 기다려도 안 나타나자 그를 찾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다. 코노하는 옷을 갈아입는 중이라며 잠시 기다리라 했고 1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다. 샤오엽은 계속 나타나지 않고 남자 주인공은 부득이하게 눈을 가리고 문을 열어봤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곧바로 그와 희나가 급히 신사를 탐색했지만 샤오바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휴대폰조차 가져오지 않았다. 잠시 생각한 후 남자 주인공은 샤오바의 방에 미완성된 치토리 그림이 있음을 기억하고 상대가 자료를 확인하러 도하 신사로 갈 수도 있다고 추론했다. 과연 계단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던 샤오엽은 왜 소개팅에 가지 않았냐고 물었다. 샤오에는 멍하니 서 있으면서 남자 주인공이 언젠가는 수수께끼를 풀 것이라고 직접적으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장소에서 데이트를 즐기며 도하 신사 주변을 둘러봤다. 샤오엽은 상점에서 아구녹손을 구입하여 남자 주인공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는 본래 샤오엽을 경솔하고 어리석은 여성으로 평가했지만 지금 그녀의 행동은 다소 이해할 수 없었다. 갑자기 샤오엽은 남자 주인공에게 누구와 결혼하고 싶은지 질문했다. 남자 주인공은 얼굴이 붉어지며 마음이 두근거리고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지만 예상치 못한 뒤에 빈 계단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 샤오엽이 그를 잡으려고 앞으로 다가갔지만 이미 늦었고 그 순간 옥손이 찢어졌다. 주인공의 뇌리에는 필름처럼 돌아가는 장면과 겪어보지 못한 일이 스쳐갔다. 미래에 그는 시험을 통과해 교토대학에 진학하여 의사가 되고 신사에서 세 자매와 혼인했다. 그는 눈을 떠 방 안에 있음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모두 있었다.
여자는 온라인에 올린 세 자매의 섹시한 사진이 좋아요를 거의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주인공이 올린 내용은 대히트를 쳤고 이후에 올린 영상들도 큰 인기를 끌었다. 그들은 신사가 팔리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5,000명을 모집해야 했다. 방금 전에 주인공과 코바야카와는 신사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계단에서 실수로 떨어졌고 주인공은 다시 필름 모양의 장면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떠올렸다. 그러나 주인공은 깨어나서 자신이 여전히 방 안에 있고 테이블 위에 코바야카와가 준 선물이 놓여 있음을 발견했다. 그래서 진상을 파악하고자 주인공은 코바야카와의 방을 찾아 사정을 들었으나 코바야카와는 계단에서 떨어진 기억이 없었다. 그때 시네가 갑작스레 나타나서 코바야카와에 대해 부적절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시네는 주인공에게 고급차를 구해오라고 부탁했다. 이는 신사의 후원자가 방문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신사에 대한 방문과 수익이 크게 줄어들자 키타시로카와는 재정적 지원을 멈추고 신사와 건물을 매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세 자매의 어머니가 생전에는 신사의 사람이 붐비고 향기로웠다. 대제를 열 때는 1,000명이 넘는 이들이 모여 예를 갖췄다. 그러나 그녀의 사후 방문객은 현저히 감소해 예전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주변 사람들마저 찾아오지 않는다. 어머니는 자식 돌보기와 신사 관리로 과로해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세 자매는 분노를 억누르고 묵묵히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타시라카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 주인공은 이번 참배자 수를 5,000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사 매각은 거부한다. 수많은 요청에 응해 기타시라카와는 시도할 기회를 주었지만 이번엔 자금을 지원치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5,000명에 미달하면 집도 가져간다고 했다. 노인은 노령을 이유로 자매에게 권한을 넘겼고 남자 주인공은 위험을 느껴 기타시라카와의 뒤를 이어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으며 밤새 대제 관리책을 정돈했다. 이전엔 상인들이 노점을 위해 나섰다. 어머니가 별세한 후로 사람들과 멀어졌고 할아버지는 큰 축제를 열 여력이 없어서 노점상이 크게 줄었다. 이를 본 남자 주인공은 소셜미디어 홍보를 통해 플랜 B를 실현하기로 했다. 고객 시네는 웹사이트가 매력적이지 않아 세 자매를 주요 홍보 대상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시네는 신성한 무녀가 세속적인 홍보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조아키는 세 자매의 매력이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확신했다. 그러나 사진 여러 장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자 의아해했다. 남주가 사진이 대개 매력을 전달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시네는 이 홍보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아키의 무녀 자격을 비난했다. 조아키는 시네의 구식 사고에 화를 내며 맞섰다. 상황이 격화될 무렵 큰언니 소혜가 밖에서 조용히 말을 걸었다. 저녁 식사 후 시네는 혼자 욕실에 가서 사진을 찍기 위해 각도를 찾고 있었다. 남주는 그녀와 조아키가 아직 화해하지 않은 것을 보고 몰래 그녀를 조아키의 방으로 데려갔다. 알고 보니 조아키는 계속 열심히 공부하며 도움을 주고 싶어 했다. 사실 시네가 전에 한 말도 다 기분 상해서 한 얘기였다. 두 자매는 금방 화해했다. 이 모습을 본 소혜는 매우 기뻐했고 문 앞에서 남주는 이 따뜻한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려 밤새 인기를 끌고 영상을 녹화했다. 녹화된 영상은 매우 인기가 있다. 다음은 비규지 한정판 아이템 출시다. 디자이너 미술생 샤오엽이 책임진다. 결정된 날이 되었음에도 남주는 원고를 받지 못했다. 그는 샤오엽의 방을 찾아가 독촉했다. 그 현장에서 그녀의 혈맥이 튀는 것을 목격했다. 남주가 오늘 중 완성하라고 했다. 그러나 샤오엽은 내일 오전이 마감임을 밝히며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주는 심지어 샤오엽을 감금하려 했다. 그러나 복귀 전에 샤오엽이 방에 없다는 걸 알아챘다. 원래 샤오엽은 연못에서 고기에게 먹이를 주려고 했다. 두 고기가 먹이를 놓고 입맞춤을 한 모습을 보고 커플처럼 느끼며 영감을 얻었다. 뒤이어 남주는 자신의 작업한 촉으로 대체하려 했으나 조이와 희나에게 낡았다는 평을 받았다. 다행히 샤오엽의 원고도 도착했다. 그는 연애 컨셉을 소개했다. 인건은 금전운과 성공운을 상징한다. 연애와 발음이 같아서 이 의미가 젊은 층을 끌 것이다. 남주는 샤오엽의 천재성을 인정했다. 단 너무 자유분방하다는 것이 문제다. 샤오엽은 남주에게 사과했으며 그녀로 인해 문제가 많았다. 가지 말아라. 모든 준비는 되었지만 남주는 상점과 협회 회원들을 만나 비키지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다.